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화전마을의 젊은 과부 서화연 마님은 돌아가신 서방님의 3주기를 맞아 월령산 깊은 곳에 자리한 백운사로 불공을 드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28, 꽃다운 나이에 홀로 되었지만 그녀의 미색은 뭇사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화연 마님은 늘 얼음처럼 차갑고 엄숙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마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갈하게 몸단장을 했습니다. 새하얀 명주 적삼에 비취색 치마를 입고 칠흑 같은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졌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고고하고 아름다웠는지 곁을 지키던 몸종 아란이 저도 모르게 넋을 잃고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아란아, 서둘러 짐을 챙기거라. 해가 지기 전에 산 중턱까지는 가야 한다. 마님, 요새 월령산의 흉악한 산적들이 들끓는다 하옵니다. 부디 마을 현당에서 불공을 들이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죽은 서방의 3년상이다. 어찌 작은 향당에서 소홀히 치를 수 있겠느냐? 백운사 큰절에서 정성을 다해야 내 마음도 편할 것이다. 하오나 마님, 두 여인의 몸으로 험한 산길을 오르는 것은 너무 위험하옵니다. 마을 장정 며칠라도 됐다. 과부가 사내들을 데리고 절에 다닌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어서 서두르기나 해라. 한번 마음을 정하면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마님의 고집에 아라는 하는 수 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화연 마님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멀리 겹겹이 쌓인 산봉우리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마님,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시옵니까? 아니다. 그저 먼저 간 서방님 생각이 나서 그러는 것이다. 하지만 아란이 보기엔 단순히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만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늘진 마님의 얼굴엔 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갔을까 막던 하늘이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장대 같은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커다란 바위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아래 낭떠러지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 주시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소리는 처음엔 짐승의 울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란아, 지금 무슨 소리 못 들었느냐? 예. 빗소리 말입니까? 아니, 사람 소리 같았다. 틀림없이 살려주 시오. 마님. 정말 사람 소리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이런 굳은 날에 낭떠러지로 내려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님, 위험합니다. 혹 산적들이 사람을 홀리는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모른 척 지나갈 수 있겠느냐? 어서 가보자. 화연 마님은 아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낭떠러지를 내려갔습니다. 비에 젖은 흙과 바위가 미끄러워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니 젊은 사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온몸은 깊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얼굴은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쩌다 일이 된 게야. 아라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지만 화연 마님은 청년에게 다가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아란아, 어서 물을 좀 떠 오너라. 이 사람, 이러다 죽겠다. 마님, 이런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만약 도적패의 하나라면 어쩌시려고. 하지만 화연 마님은 자신의 속치마를 찢어 청년의 상처를 정성껏 감싸주며 비를 맞은 채로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박 2시간이 지나서야 청년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동안 마님은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희미하게 눈을 뜨자 마님이 물었습니다. 정신이 드는가?
이름이 무엇이냐? 강세라. 불러주시오. 그 순간 청년의 눈빛을 본 화연마님의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굶주린 짐승 같으면서도 그 깊은 곳에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강세라 하자. 일단 우리 집으로 가서 몸을 추스르거라. 다 나을 때까지는 머슴살이라도 하며 지내면 될 것이다. 고맙습니다, 마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빗속을 뚫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강세는 마님의 등에 업히거나 아란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걸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몰려들어 수군거렸습니다. 저 정체 모를 사내는 누구인가, 혹 도적은 아닐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연마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세를 사랑채로 데려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따뜻한 죽을 먹였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청년이 조용하던 화전마을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그리고 마님의 평온했던 일상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를 말입니다. 강세가 화연 마님 댁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밭에 물을 주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우직한 머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아물자 드러난 몸은 다부졌고 어깨는 떡 벌어져 있었습니다. 강세야, 너는 어디 집안 사람이냐? 어찌하여 그 험한 곳에 쓰러져 있었던 게야? 송구하오나.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마님. 정신을 차려보니 낭떠러지 아래였을 뿐입니다. 어느 날 눈썰미 좋은 아란이 마님에게 속삭였습니다. 마님, 저 강세라는 자, 뭔가 이상합니다. 일할 때는 순해 보이다가도 혼자 있을 때 보면 그 눈빛이 마치 호랑이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불쌍한 사람을 두고. 정말입니다. 그리고 밤마다 마당에서 무언가 무예 같은 것을 연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님은 아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오히려 강세에게 더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강세가 늦게까지 밭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뒷마당 우물가에서 여인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살금살금 다가가 본 강세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달빛 아래 화연 마님이 홀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하얀 어깨 위로 흘러내리고 물에 젖은 얇은 속치마가 몸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강세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에 뜨거운 열기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마님이 물기를 닦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 넓은 집에서 홀로 지내야 한단 말인가? 그 목소리에 담긴 깊은 외로움에 강세는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누구냐? 마님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강세는 이미 심장이 터질 듯 뛰어 사랑채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강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마님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저 등불 아래, 마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혹시 나와 같은 마음이실까? 이 변화를 아란히 모를 리 없었습니다. 마님, 강세 놈이 밤마다 마님 방 쪽만 훔쳐보고 있습니다. 저놈, 필시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화연 마님은 그저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마님 또한 강세 때문에 마음이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며칠 뒤 마님의 행동이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방문을 꼭꼭 닫고 지내던 분이 어찌된 일인지 문을 반쯤 열어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님, 문을 닫고 주무시옵소서. 밤 기운이 차옵니다. 괜찮다. 답답해서 그러니 바람이라도 들어와야 시원하지 않겠느냐? 더욱 이상한 것은
두터운 잠옷 대신 속이 비치는 얇은 못이 속치마만 입고 강세가 있는 사랑채 쪽으로 눕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세는 대담하게도 마님의 방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달빛에 비친 마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님은 잠든 척 뒤척이며 마치 일부러 그러는 듯 옷고름을 풀어 헤치기도 했습니다. 강세가 홀린 듯 한 발짝 더 다가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여기서 뭘 하는 게냐? 아란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질투와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내 놈이 지금 무슨 위험한 생각을 하는지 아느냐? 마님은 양반이시고 너는 머슴이다. 발각되면 너는 죽고 마님은 아란은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에는 강세를 향한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화연 마님이 다시 백운사에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세만 데리고 다녀올 것이다. 마님. 아니 되옵니다. 어찌 단둘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너는 집을 지켜야 한다. 걱정 마라. 강세가 있지 않으냐. 하룻밤만 묵고 올 것이다. 아란은 두 사람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불길한 예감에 가슴을 졸였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마님은 평소와 달리 강세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강세야, 너는 어찌 그리 말이 없느냐? 혹 내가 무서운 게야? 아니옵니다. 마님. 불공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해가 저물자 마님은 산중턱의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자고 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방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상관없다. 이 사람은 우리 집 머슴이니 방구석에 있으면 된다. 강세는 조금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한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님이 갑자기 그를 불렀습니다. 강세야, 이리 좀 와보아라. 이불 속이 너무 썰렁하여 추위가 뼈에 스미는구나. 강세가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가자 마님이 이불을 들어 올리며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괜찮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저 추워서 그러는 것이니. 강세가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님의 따뜻한 체온과 은은한 향기가 그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강세야, 너는 나를 어찌 생각하느냐? 마님의 눈빛에 간절함이 어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칼을 들고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해. 이런 좋은 구경을 하게 될 줄이야. 과부 마님이 외로우셨나 보군. 산적들이었습니다. 강세는 본능적으로 일어나 마님을 등 뒤로 감쌌습니다. 누구냐? 너희들은 이 절름발이 놈이 감히 누굴 막아서 저리 썩 비키지 못할까. 이분께 손대지 마라. 산적 두목이 비웃으며 몽둥이로 강세의 머리를 힘껏 내려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강세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강세야, 정신 차려라. 자, 이제 방해꾼은 사라졌으니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아볼까. 많이 두목이 마님의 손목을 잡아채려는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강세의 몸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강세가 괴성을 지르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은 야수처럼 번뜩였고 온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들이 홍수처럼 그의 머릿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아버지. 강만춘 장군님. 나는 강무성. 칠검백사. 그렇습니다.
그는 역적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은 강만춘 장군의 외아들, 칠성검법의 계승자 강무성이었던 것입니다. 기억을 되찾은 그의 절뚝거리던 다리는 멀쩡해졌고 구부정하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소심한 머슴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위풍당당한 무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뭐야, 이놈. 갑자기 왜 이래? 이제야 모든 것이 돌아왔다. 강세, 아니 강무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산적 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두목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설마. 너는 죽었다던 칠검백사. 강무성. 이제 알아보는군. 너희들을 보낸 자가 윤명세 그놈이던 내 아버지의 시를 말리라 시켰겠지. 어떻게. 무성이 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달빛을 등진 야차와도 같았습니다. 마님, 잠시 눈을 감고 계십시오. 다음 순간 주막 안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성의 검이 바람처럼 움직이며 산적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검이 번쩍일 때마다 산적들이 하나씩 쓰러져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두목만 남자, 무성은 그의 목에 칼끝을 겨누었습니다. 살려주시오. 저희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내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했더냐. 돌아가서 윤명세에게 전해라. 칠검백사 강무성이 돌아왔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냥꾼이고 너희들이 사냥감이라고. 산적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자 주막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성이 화연 마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이제 괜찮습니다. 눈을 뜬 화연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무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머슴 강세로 보지 않았습니다. 강세야. 아니, 무성. 마님께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마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마님을 지킬 차례입니다. 화연 마님은 무성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안도감과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무성. 그의 앞에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하는 피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구해준 이 따뜻한 여인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 복수를 품은 무인과 그를 사랑하게 된 과부.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막 다시.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화전마을의 젊은 과부 서화연 마님은 돌아가신 서방님의 3주기를 맞아 월령산 깊은 곳에 자리한 백운사로 불공을 드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28, 꽃다운 나이에 홀로 되었지만 그녀의 미색은 뭇사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화연 마님은 늘 얼음처럼 차갑고 엄숙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마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갈하게 몸단장을 했습니다. 새하얀 명주 적삼에 비취색 치마를 입고 칠흑 같은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졌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고고하고 아름다웠는지 곁을 지키던 몸종 아란이 저도 모르게 넋을 잃고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아란아, 서둘러 짐을 챙기거라. 해가 지기 전에 산 중턱까지는 가야 한다. 마님, 요새 월령산에 흉악한 산적들이 들끓는다 하옵니다. 부디 마을 향당에서 불공을 들이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죽은 서방의 3년상이다. 어찌 작은 향당에서 소홀히 치를 수 있겠느냐? 백운사 큰절에서 정성을 다해야 내 마음도 편할 것이다. 하오나 마님, 두 여인의 몸으로 험한 산길을 오르는 것은 너무 위험하옵니다. 마을 장정 몇이라도. 됐다. 과부가 사내들을 데리고 절에 다닌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어서 서두르기나 해라. 한번 마음을 정하면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마님의 고집에 아라는 하는 수 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화연 마님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멀리 겹겹이 쌓인 산봉우리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마님,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시옵니까? 아니다. 그저 먼저 간 서방님 생각이 나서 그러는 것이다. 하지만 아란이 보기엔 단순히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만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늘진 마님의 얼굴엔 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갔을까 막던 하늘이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장대 같은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커다란 바위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아래 낭떠러지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 주시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소리는 처음엔 짐승의 울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라나, 지금 무슨 소리 못 들었느냐? 예. 빗소리 말입니까? 아니, 사람 소리 같았다. 틀림없이. 살려주 시오. 마님. 정말 사람 소리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이런 굳은 날에 낭떠러지로 내려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님, 위험합니다. 혹 산적들이 사람을 홀리는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모른 척 지나갈 수 있겠느냐? 어서 가보자. 화연마님은 아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낭떠러지를 내려갔습니다. 비에 젖은 흙과 바위가 미끄러워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니 젊은 사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온몸은 깊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얼굴은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쩌다 일이 된 게야. 아라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지만 화연마님은 청년에게 다가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아라나, 어서 물을 좀 떠 오너라. 이 사람, 이러다 죽겠다. 마님, 이런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만약 도적패의 하나라면 어쩌시려고. 하지만 화연마님은 자신의 속치마를 찢어 청년의 상처를 정성껏 감싸주며 비를 맞은 채로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박 2시간이 지나서야 청년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동안 마님은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희미하게 눈을 뜨자 마님이 물었습니다. 정신이 드는가? 이름이 무엇이냐? 강세락. 불러주시오. 그 순간 청년의 눈빛을 본 화연마님의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굶주린 짐승 같으면서도 그 깊은 곳에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강세라 하자. 일단 우리 집으로 가서 몸을 추스르거라. 다 나을 때까지는 머슴살이라도 하며 지내면 될 것이다. 고맙습니다, 마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빗속을 뚫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강세는 마님의 등에 업히거나 아란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걸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몰려들어 수군거렸습니다. 저 정체 모를 사내는 누구인가, 혹 도적은 아닐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연마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세를 사랑채로 데려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따뜻한 죽을 먹였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청년이 조용하던 화전마을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그리고 마님의 평온했던 일상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를 말입니다. 강세가 화연 마님 댁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밭에 물을 주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우직한 머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아물자 드러난 몸은 다부졌고
어깨는 떡 벌어져 있었습니다. 강세야, 너는 어디 집안 사람이냐? 어찌하여 그 험한 곳에 쓰러져 있었던 게야? 송구하오나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마님. 정신을 차려보니 낭떠러지 아래였을 뿐입니다. 어느 날 눈썰미 좋은 아란이 마님에게 속삭였습니다. 마님, 저 강세라는 자, 뭔가 이상합니다. 일할 때는 순해 보이다가도 혼자 있을 때 보면 그 눈빛이 마치 호랑이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불쌍한 사람을 두고 정말입니다. 그리고 밤마다 마당에서 무언가 무예 같은 것을 연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님은 아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오히려 강세에게 더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강세가 늦게까지 밭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뒷마당 우물가에서 여인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살금살금 다가가 본 강세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달빛 아래 화연 마님이 홀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하얀 어깨 위로 흘러내리고 물에 젖은 얇은 속치마가 몸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강세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에 뜨거운 열기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마님이 물기를 닦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 넓은 집에서 홀로 지내야 한단 말인가? 그 목소리에 담긴 깊은 외로움에 강세는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누구냐? 마님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강세는 이미 심장이 터질 듯 뛰어 사랑채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강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마님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저 등불 아래 마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혹시 나와 같은 마음이실까? 이 변화를 아란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마님, 강세 놈이 밤마다 마님 방 쪽만 훔쳐보고 있습니다. 저놈, 필시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화연 마님은 그저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마님 또한 강세 때문에 마음이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며칠 뒤 마님의 행동이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방문을 꼭꼭 닫고 지내던 분이 어찌된 일인지 문을 반쯤 열어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님, 문을 닫고 주무시옵소서. 밤 기운이 차옵니다. 괜찮다. 답답해서 그러니 바람이라도 들어와야 시원하지 않겠느냐? 더욱 이상한 것은 두터운 잠옷 대신 속이 비치는 얇은 못이 속치마만 입고 강세가 있는 사랑채 쪽으로 눕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세는 대담하게도 마님의 방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달빛에 비친 마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님은 잠든 척 뒤척이며 마치 일부러 그러는 듯 옷고름을 풀어 헤치기도 했습니다. 강세가 홀린 듯 한 발짝 더 다가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여기서 뭘 하는 게냐? 아란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질투와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내 놈이 지금 무슨 위험한 생각을 하는지 아느냐? 마님은 양반이시고 너는 머슴이다. 발각되면 너는 죽고 마님은 아란은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에는 강세를 향한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화연 마님이 다시 백운사에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세만 데리고 다녀올 것이다. 마님. 아니 되옵니다. 어찌 단둘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너는 집을 지켜야 한다. 걱정 마라, 강세가 있지 않으냐. 하룻밤만 묵고 올 것이다. 아란은 두 사람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불길한 예감에 가슴을 졸였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마님은 평소와 달리 강세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강세야, 너는 어찌 그리 말이 없느냐?
혹 내가 무서운 게야? 아니옵니다. 마님. 불공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해가 저물자 마님은 산중턱의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 자고 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방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상관없다. 이 사람은 우리 집 머슴이니 방구석에 있으면 된다. 강세는 조금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한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님이 갑자기 그를 불렀습니다. 강세야, 이리 좀 와보아라. 이불 속이 너무 썰렁하여 추위가 뼈에 스미는구나. 강세가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가자 마님이 이불을 들어 올리며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괜찮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저 추워서 그러는 것이니. 강세가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님의 따뜻한 체온과 은은한 향기가 그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강세야, 너는 나를 어찌 생각하느냐? 마님의 눈빛에 간절함이 어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칼을 들고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해. 이런 좋은 구경을 하게 될 줄이야. 과부 마님이 외로우셨나 보군. 산적들이었습니다. 강세는 본능적으로 일어나 마님을 등 뒤로 감쌌습니다. 누구냐? 너희들은. 이 절름발이 놈이 감히 누굴 막아서 저리 썩 비키지 못할까? 이분께 손대지 마라. 산적 두목이 비웃으며 몽둥이로 강세의 머리를 힘껏 내려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강세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강세야, 정신 차려라. 자, 이제 방해꾼은 사라졌으니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아볼까? 많이 두목이 마님의 손목을 잡아채려는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강세의 몸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강세가 괴성을 지르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은 야수처럼 번뜩였고 온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들이 홍수처럼 그의 머릿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아버지. 강만춘 장군님. 나는 강무성. 칠검백사. 그렇습니다. 그는 역적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은 강만춘 장군의 외아들, 칠성검법의 계승자 강무성이었던 것입니다. 기억을 되찾은 그의 절뚝거리던 다리는 멀쩡해졌고 구부정하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소심한 머슴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위풍당당한 무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뭐야, 이놈. 갑자기 왜 이래? 이제야 모든 것이 돌아왔다. 강세, 아니 강무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산적 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두목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설마. 너는 죽었다던 칠검백사. 강무성. 이제 알아보는군. 너희들을 보낸 자가 윤명세 그놈이던 내 아버지의 시를 말리라 시켰겠지. 어떻게? 무성이 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달빛을 등진 야차와도 같았습니다. 마님, 잠시 눈을 감고 계십시오. 다음 순간 주막 안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성의 검이 바람처럼 움직이며 산적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검이 번쩍일 때마다 산적들이 하나씩 쓰러져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두목만 남자, 무성은 그의 목에 칼끝을 겨누었습니다. 살려주시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내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했더냐? 돌아가서 윤명세에게 전해라. 칠건백사 강무성이 돌아왔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냥꾼이고 너희들이 사냥감이라고. 산적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자 주막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성이 화연 마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이제 괜찮습니다. 눈을 뜬 화연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무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머슴 강세로 보지 않았습니다. 강세야. 아니, 무성. 공. 마님께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마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마님을 지킬 차례입니다. 화연 마님은 무성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안도감과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무성. 그의 앞에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하는 피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구해준 이 따뜻한 여인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 복수를 품은 무인과 그를 사랑하게 된 과부.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막 다시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화전마을의 젊은 과부 서화연 마님은 돌아가신 서방님의 삼주기를 맞아 월령산 깊은 곳에 자리한 백운사로 불공을 드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28, 꽃다운 나이에 홀로 되었지만 그녀의 미색은 뭇사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화연 마님은 늘 얼음처럼 차갑고 엄숙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마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갈하게 몸단장을 했습니다. 새하얀 명주 적삼에 비취색 치마를 입고 칠흑 같은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졌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고고하고 아름다웠는지 곁을 지키던 몸종 아란이 저도 모르게 넋을 잃고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아란아, 서둘러 짐을 챙기거라. 해가 지기 전에 산 중턱까지는 가야 한다. 마님, 요새 월령산에 흉악한 산적들이 들끓는다 하옵니다. 부디 마을 향당에서 불공을 들이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죽은 서방의 3년상이다. 어찌 작은 향당에서 소홀히 치를 수 있겠느냐? 백운사 큰절에서 정성을 다해야 내 마음도 편할 것이다. 하오나 마님, 두 여인의 몸으로 험한 산길을 오르는 것은 너무 위험하옵니다. 마을 장정 며칠라도 됐다. 과부가 사내들을 데리고 절에 다닌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어서 서두르기나 해라. 한번 마음을 정하면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마님의 고집에 아라는 하는 수 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화연 마님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멀리 겹겹이 쌓인 산봉우리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마님,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시옵니까? 아니다. 그저 먼저 간 서방님 생각이 나서 그러는 것이다. 하지만 아란이 보기엔 단순히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만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늘진 마님의 얼굴엔 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갔을까 막던 하늘이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장대 같은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커다란 바위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아래 낭떠러지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 주시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소리는 처음엔 짐승의 울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란아, 지금 무슨 소리 못 들었느냐? 예. 빗소리 말입니까? 아니, 사람 소리 같았다. 틀림없이 살려주 시오. 마님. 정말 사람 소리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이런 굳은 날에 낭떠러지로 내려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님, 위험합니다. 혹 산적들이 사람을 홀리는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모른 척 지나갈 수 있겠느냐. 어서 가보자. 화연 마님은 아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낭떠러지를 내려갔습니다. 비에 젖은 흙과 바위가 미끄러워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니 젊은 사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온몸은 깊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얼굴은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쩌다 일이 된 게야. 아라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지만 화연 마님은 청년에게 다가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알아나, 어서 물을 좀 떠 오너라. 이 사람, 이러다 죽겠다. 마님, 이런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만약 도적패의 하나라면 어쩌시려고. 하지만 화연 마님은 자신의 속치마를 찢어 청년의 상처를 정성껏 감싸주며 비를 맞은 채로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박 2시간이 지나서야 청년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동안 마님은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희미하게 눈을 뜨자 마님이 물었습니다. 정신이 드는가? 이름이 무엇이냐? 강세락. 불러주시오. 그 순간 청년의 눈빛을 본 화연 마님의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굶주린 짐승 같으면서도 그 깊은 곳에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강세라 하자. 일단 우리 집으로 가서 몸을 추스르거라. 다 나을 때까지는 머슴살이라도 하며 지내면 될 것이다. 고맙습니다. 마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빗속을 뚫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강세는 마님의 등에 업히거나 아란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걸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몰려들어 수군거렸습니다. 저 정체 모를 사내는 누구인가, 혹 도적은 아닐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연 마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세를 사랑채로 데려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따뜻한 죽을 먹였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청년이 조용하던 화전마을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그리고 마님의 평온했던 일상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를 말입니다. 강세가 화연 마님 댁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밭에 물을 주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우직한 머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아물자 드러난 몸은 다부졌고 어깨는 떡 벌어져 있었습니다. 강세야, 너는 어디 집안 사람이냐? 어찌하여 그 험한 곳에 쓰러져 있었던 게야? 송구하오나.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마님. 정신을 차려보니 낭떠러지 아래였을 뿐입니다. 어느 날 눈썰미 좋은 아란이 마님에게 속삭였습니다. 마님, 저 강세라는 자, 뭔가 이상합니다. 일할 때는 순해 보이다가도 혼자 있을 때 보면 그 눈빛이 마치 호랑이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불쌍한 사람을 두고. 정말입니다. 그리고 밤마다 마당에서 무언가 무예 같은 것을 연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님은 아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오히려 강세에게 더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강세가 늦게까지 밭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뒷마당 우물가에서 여인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살금살금 다가가 본 강세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달빛 아래 화연 마님이 홀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하얀 어깨 위로 흘러내리고 물에 젖은 얇은 속치마가 몸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강세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에 뜨거운 열기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마님이 물기를 닦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 넓은 집에서 홀로 지내야 한단 말인가? 그 목소리에 담긴 깊은 외로움에 강세는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누구냐? 마님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강세는 이미 심장이 터질 듯 뛰어 사랑채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강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마님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저 등불 아래, 마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혹시 나와 같은 마음이실까? 이 변화를 알아니 모를 리 없었습니다. 마님, 강세 놈이 밤마다 마님 방 쪽만 훔쳐보고 있습니다. 저놈, 필시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화연 마님은 그저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마님 또한 강세 때문에 마음이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며칠 뒤 마님의 행동이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방문을 꼭꼭 닫고 지내던 분이 어찌 된 일인지 문을 반쯤 열어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님, 문을 닫고 주무시옵소서. 밤 기운이 차옵니다. 괜찮다. 답답해서 그러니 바람이라도 들어와야 시원하지 않겠느냐? 더욱 이상한 것은 두터운 잠옷 대신 속이 비치는 야은 못이 속치마만 입고 강세가 있는 사랑채 쪽으로 눕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세는 대담하게도 마님의 방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달빛에 비친 마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님은 잠든 척 뒤척이며 마치 일부러 그러는 듯 옷고름을 풀어 헤치기도 했습니다. 강세가 홀린 듯 한 발짝 더 다가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여기서 뭘 하는 게냐? 아란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질투와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내 놈이 지금 무슨 위험한 생각을 하는지 아느냐? 마님은 양반이시고 너는 머슴이다. 발각되면 너는 죽고 마님은 아란은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에는 강세를 향한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화연 마님이 다시 백운사에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세만 데리고 다녀올 것이다. 마님. 아니 되옵니다. 어찌 단둘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너는 집을 지켜야 한다. 걱정 마라. 강세가 있지 않으냐. 하룻밤만 묵고 올 것이다. 아란은 두 사람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불길한 예감에 가슴을 졸였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마님은 평소와 달리 강세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강세야, 너는 어찌 그리 말이 없느냐? 혹 내가 무서운 게야? 아니옵니다. 마님. 불공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해가 저물자 마님은 산중턱의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자고 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방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상관없다. 이 사람은 우리 집 머슴이니 방구석에 있으면 된다. 강세는 조금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한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님이 갑자기 그를 불렀습니다. 강세야, 이리 좀 와보아라. 이불 속이 너무 썰렁하여 추위가 뼈에 스미는구나. 강세가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가자 마님이 이불을 들어 올리며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괜찮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저 추워서 그러는 것이니. 강세가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님의 따뜻한 체온과 은은한 향기가 그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강세야, 너는 나를 어찌 생각하느냐? 마님의 눈빛에 간절함이 어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칼을 들고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이런 좋은 구경을 하게 될 줄이야.
과부 마님이 외로우셨나 보군. 산적들이었습니다. 강새는 본능적으로 일어나 마님을 등 뒤로 감쌌습니다. 누구냐? 너희들은 이 절름발이 놈이 감히 누굴 막아서 저리 썩 비키지 못할까? 이분께 손대지 마라. 산적 두목이 비웃으며 몽둥이로 강새의 머리를 힘껏 내려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강새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강새야. 강새야, 정신 차려라. 자, 이제 방해꾼은 사라졌으니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아볼까? 많이 두목이 마님의 손목을 잡아채려는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강새의 몸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강새가 괴성을 지르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은 야수처럼 번뜩였고 온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들이 홍수처럼 그의 머릿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아버지. 강만춘 장군님. 나는 강무성. 칠검백사. 그렇습니다. 그는 역적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은 강만춘 장군의 외아들, 칠성검법의 계승자 강무성이었던 것입니다. 기억을 되찾은 그의 절뚝거리던 다리는 멀쩡해졌고 구부정하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소심한 머슴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위풍당당한 무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뭐야, 이놈. 갑자기 왜 이래? 이제야 모든 것이 돌아왔다. 강새, 아니 강무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산적 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두목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설마. 너는 죽었다던 칠검백사. 강무성. 이제 알아보는군. 너희들을 보낸 자가 윤명세 그놈이던 내 아버지의 시를 말리라 시켰겠지. 어떻게. 무성이 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달빛을 등진 야차와도 같았습니다. 마님, 잠시 눈을 감고 계십시오. 다음 순간 주막 안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성의 검이 바람처럼 움직이며 산적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검이 번쩍일 때마다 산적들이 하나씩 쓰러져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두목만 남자, 무성은 그의 목에 칼끝을 겨누었습니다. 살려주시오. 저희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내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했더냐. 돌아가서 윤명세에게 전해라. 칠검백사 강무성이 돌아왔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냥꾼이고 너희들이 사냥감이라고. 산적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자 주막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성이 화연 마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이제 괜찮습니다. 눈을 뜬 화연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무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머슴 강새로 보지 않았습니다. 강새야. 아니, 무성. 공. 마님께는 여전히 강새입니다. 마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마님을 지킬 차례입니다. 화연 마님은 무성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안도감과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무성. 그의 앞에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하는 피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구해준 이 따뜻한 여인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 복수를 품은 무인과 그를 사랑하게 된 과부.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막 다시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화전마을의 젊은 과부 서화연 마님은 돌아가신 서방님의 3주기를 맞아 월령산 깊은 곳에 자리한 백운사로 불공을 드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28, 꽃다운 나이에 홀로 되었지만
그녀의 미색은 못사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화연 마님은 늘 얼음처럼 차갑고 엄숙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마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갈하게 몸단장을 했습니다. 새하얀 명주 적삼에 비취색 치마를 입고 칠흑 같은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졌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고고하고 아름다웠는지 곁을 지키던 몸종 아란이 저도 모르게 넋을 잃고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아란아, 서둘러 짐을 챙기거라. 해가 지기 전에 산 중턱까지는 가야 한다. 마님, 요새 월령산의 흉악한 산적들이 들끓는다 하옵니다. 부디 마을 향당에서 불공을 들이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죽은 서방의 3년상이다. 어찌 작은 향당에서 소홀히 치를 수 있겠느냐? 백운사 큰절에서 정성을 다해야 내 마음도 편할 것이다. 하오나 마님, 두 여인의 몸으로 험한 산길을 오르는 것은 너무 위험하옵니다. 마을 장정 몇이라도 됐다. 과부가 사내들을 데리고 절에 다닌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어서 서두르기나 해라. 한번 마음을 정하면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마님의 고집에 아란은 하는 수 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화연 마님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멀리 겹겹이 쌓인 산봉우리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마님,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시옵니까? 아니다. 그저 먼저 간 서방님 생각이 나서 그러는 것이다. 하지만 아란이 보기엔 단순히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만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늘진 마님의 얼굴엔 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갔을까 막던 하늘이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장대 같은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커다란 바위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아래 낭떠러지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 주시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소리는 처음엔 짐승의 울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란아, 지금 무슨 소리 못 들었느냐? 예. 빗소리 말입니까? 아니, 사람 소리 같았다. 틀림없이 살려주 시오. 마님. 정말 사람 소리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이런 굳은 날에 낭떠러지로 내려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님, 위험합니다. 혹 산적들이 사람을 홀리는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모른 척 지나갈 수 있겠느냐? 어서 가보자. 화연 마님은 아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낭떠러지를 내려갔습니다. 비에 젖은 흙과 바위가 미끄러워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니 젊은 사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온몸은 깊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얼굴은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쩌다 일이 된 게야. 아라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지만 화연 마님은 청년에게 다가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아란아, 어서 물을 좀 떠 오너라. 이 사람, 이러다 죽겠다. 마님, 이런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만약 도적패의 하나라면 어쩌시려고. 하지만 화연 마님은 자신의 속치마를 찢어 청년의 상처를 정성껏 감싸주며 비를 맞은 채로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박 2시간이 지나서야 청년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동안 마님은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희미하게 눈을 뜨자 마님이 물었습니다. 정신이 드는가? 이름이 무엇이냐? 강세락. 불러주시오. 그 순간 청년의 눈빛을 본 화연 마님의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굶주린 짐승 같으면서도
그 깊은 곳에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강세라 하자. 일단 우리 집으로 가서 몸을 추스르거라. 다 나을 때까지는 머슴살이라도 하며 지내면 될 것이다. 고맙습니다. 마님.